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연대하는 애니메이션 창작자 모임 하운즈 투스입니다. 하운즈 투스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4년에는 애니메이션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라운드 테이블과 감독 브이로그를 격올로 업로드 중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행자 휘린이고요.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해 주실 김승희 우진 감독님 그리고 오늘의 깍두기 노경무 감독님 어서 오세요. 와. 와! 반갑습니다. 대표작 제목과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깍두기 노경무라고 하고요. 오늘 예정에 없는 게릴라 패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 파란 거인과 안 할 이유 없는 임신을 만든 그런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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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가리사니, 바느질하는 여자 등등등을 만든 우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예. 뮤직비디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심경과 심심 그리고 호랑이와 소호라는 작품을 만든 김승희라고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작업한 게 2020년, 2021년 거의 그렇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한 3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 뭔가 하고 있는 김승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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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저도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할망바다, 꽃피는 편지, 메이제주데이, 완순이 그리는 것이라는 작품을 만든 휘린입니다. 예. 와. 오늘 깍두기 게릴라 감독님까지 모실 정도로 되게 핫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클라이언트 우리가 다 한 번씩 겪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클라이언트. 내가 겪었던 클라이언트. 그래서 다들 가슴속에 볼드모트 같은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하지만 많은 것들을 겪으신 그런 존재가 하나씩은 가슴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들을 꺼낼 순간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실 말씀이 다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떤 경험을 다들 하셨는지. 자, 손 먼저 들고 자원하실 분? 제가 네, 우진 네, 감독님. 제가 끊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이 많기는 했는데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아마 계속해서 외주를 하신 분들에 비하면 적기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좀 굵직굵직하게 내 인생에 타격을 입혔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 가장 최악은 마음을 하루에 한 5번씩 바꾸는 분이 계셨어요. 네.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지금 말하기는 뭐한 게 왜냐면 중간에 제가 이제 드랍을 하긴 했어요. 도저히 이 작업을 하다가는 돈이 진짜 얼마나 들어오든지 내가 병원비로 나가고 아니면 중간에 뛰쳐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분은 되게 말씀하시는 특징이 자기는 모든 게 다 괜찮아. 나는 다 괜찮아요. 감독님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너무 좋아요." 하는데 보여주는 족족 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트집이 약간 그런 거 있죠. 정확하게는 그도 몰랐어. 그도 이제 머릿속에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쪼끔 밝게 해 주세요." 해서 밝게 했는데 "아 밝지만 쪼끔 엘레강스하게 해 주세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날카롭지만 부드럽게 해 주시고요. 뭔가 가슴을 울리지만 하지만 심플하게. 따뜻하지만 차갑게. 예 진짜 무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소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아 진짜 죄송한데 도저히 저희는 안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하고는 연락이 잘 되잖아요. 근데 또 마침 그때 또 연락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분하고 다이렉트로 연락이 안 돼서 회사의 다른 분이랑 얘기를 하고 나서 그 회사의 다른 분이 "아 감독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겠다. 제가 전달을 하겠다." 하고 나서 저는 그대로 마무리가 된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네 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몇 번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스팸 전화가 진짜 많이 오는 상태여서 모르는 전화를 거의 안 받았어요. 근데 보통 저희가 전화를 해서 안 받으면 문자를 남기잖아요. "아 제가 누군데 연락드렸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오니까 왜냐면 보험 전화가 그 시간에 계속 같이 왔거든요, 보험 광고 전화가. 그래서 그건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장문의 문자가 한 5 통이었나? "네가 그렇게 살아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 하면서 막 뭔가 되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개인적인 말을 마치 내가 너에게 조언을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그럼 이만 이러고 마지막 문장이 딱 그거였어요. 그럼 이만. 그래서 그분이 정말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11년, 12년 차 외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을 이기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혼자 급발진하시네요. 그렇게 이렇게 프로젝트가 되게 큰 어. 프로젝트였는데 프로젝트를 하면서 본인이 약간 멘탈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음. 네, 최근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최근까지는 아니고 한 2년, 3년 됐던 것 같아요. 음. 2, 3년 됐었어요. 음. 2년 됐나 보다. 3년까지는 아니고 2년 됐었어요. 네, 그때 그랬죠. 그래서 뭐지? 결국에는 이제 제가 그때 도망을 쳤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됐고, 나중에 저는 뒤에서, 그러니까, 물론 제가 중간에 프로젝트를 드랍을 하면, 뭐 뒷말이 나올 거라는 건 당연히 저도 예상을 하고, 내가 하기로 했으니까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그만 드랍한 게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됐었고, 그리고 일단은 그게 되게 마감이 코앞까지 다가온 마감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상당히 작업할 시간이 촉박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정말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 판단으로는 내가 여기서 일을 망칠 바에는 빨리 그냥 방향을 틀어버리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다른 이제 회사의 다른 분은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는 온갖 말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군 이러고 넘어갔죠. 계약서는 뭔가 안 쓰셨었나 보네요. 뭔가 계약서를 써놨으면은 중간에 드롭을 하더라도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쵸. 그 계약서도 쓰는 도중이었고, 그러니까 계약서가 바로바로 또 막 왔다 갔다 안 했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수정 사항을 저는 항상 넣는데 몇 번 이상 수정 못하게 이렇게 넣는데 그 부분을 계속 걸고 넘어지셨었고, 그리고 그 작업비 지급이 안 됐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비 받기 전에 그냥 드랍을 하겠다. 아예 그 선지급도 안 된 상태였고, 선지급도 안 된 상태로 한 2주 정도 작업이 진행이 된 거죠. 현명한 빠른 판단. 이 당신을 지옥에서 구하리라 이런 거 표어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나중에 다 그 작업을 했던 다른 감독님들한테 이렇게 주워 듣기로는, 그러니까 다들 고생을 하시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작업 진행하시면서. 다음 장을 바톤을 드리고 싶은데 경무 감독님은 어떤 경험 있으세요? 저도 유진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을 많이 바꾸는 그런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좀 화가 많이 났어요. 시나리오를 쓰는 외주 일이었는데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 그분이 기획한 거에 맞춰서 저는 시나리오를 쓰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계약 기간 동안 뭐 기획 방향이 바뀌거나 그 감독이 내가 쓴 시나리오가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이러저러하게 수정을 요청할 수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냥 내가 킹이 받았던 거는 내가 이렇게 써가면은 또 이렇게 써가고 저렇게 써가면은 그때마다 그냥 조금 바뀌고 조금 수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야기를 뒤집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얘기를? 그러니까 아예 바뀌어지는 거죠. 막 주인공이 뭐 나이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가족 캐릭터도 바뀌고. 근데 그거를 이미 사실은 그분이랑 같이 몇 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트리트먼트를 다 쓴 상태에서 또 시나리오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시나리오 계약 이후에 또 계속해서 시놉시스를 고치고 트리트먼트 고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헐. 근데 그렇게 많은 변동의 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다 떠나서 수정이 많아서 힘들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 감독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구나.
근데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일을 시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일이 원래는 감독이 자기가 원하는 거 알아서 외주 작업자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딱 해야 외주 작업자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에 들게. 근데 이건 거꾸로 내가 뭔가를 쓰면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내가 찾아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싫어. 그러니까 두 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클라이언트. 같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내가 A를 써주면 저 B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B 비슷하게 써주면은 역시 C로 가시죠. 이런 식으로 갈피를 못 잡고 피드백 그런 식으로 주니까 약간 그리고 피드백을 뭐 제가 한 50장을 써주면 지가 20장을 써줘요 피드백을. 잡다네 잡. 그 조금 오버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읽으면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글을 통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또 나름대로 나한테 친절하게 피드백을 한다고 20장을 쓴 거예요. 근데 난 그걸 읽는 것조차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제가 프로 작가로서 훈련이 안 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님의 피드백을 잘 반영해서 새롭게 수정하는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것도 맞긴 한데 근데 그렇게 쓴 글도 뭐 앞뒤가 안 맞고 너무 문장도 별로고 그래서 약간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는데 마치 그 사람이 싼 똥 20페이지를 내가 뒤적이면서 그 똥 사이에 뭔가 내가 쓸 만한 게 있는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찾아야 돼.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진짜 그 고객의 입맛에 맞추는 것을 진짜 잘 못하고 그렇구나. 나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어, 그런데 그 이후로도 몇 번 다른 뭐 작가 일은 아니지만 뭐 애니 제작이나 뭐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사람만큼 안 맞았던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든지 어쨌든 뭐 나랑 그 사람이 정말 안 맞아서 그랬든지 그랬을 텐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끝까지 또 일이 깔끔하게 잘 안 끝나요. 저랑 또 돈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약간 열받게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혹시 그거는 없었나요? 그렇게 정확하게 그 원하는 바를 요구를 못하면 그만큼 기간이 또 딜레이가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 문제도 있었고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또 그럼요. 얘기가 나오면은 네.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승희 감독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신가요? 근데 저 너무 얘기가 많아가지고 경무 감독님 먼저 마무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1절 끝내기. 그러면 다시 경무 감독님한테 아니, 바톤이 넘어가서. 아니, 아니. 그래서 뭐 그 기간이 늘어지면서 제가 계약 이 올해 말까지 시나리오를 다 쓰기로 했는데 다 쓰고 또 그 회사에 다른 뭐 외주 애니 작업 외주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보조하는 뭐 조감독을 하든지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 작성 이외에도 그 회사 일을 좀 더 하기로 통으로 계약이 돼 있었어요. 12월 말까지. 근데 계속 바뀌니까 제가 그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나리오만 써도 지금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계약을 한 달 앞두고인가? 너가 그 다른 외주 감독 일을 못했으니 지금 너가 시나리오에 집중해서 시나리오만 써야 되니 너가 이 계약이 끝나고 더 나와서 일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듣고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시나리오가 이렇게까지 늘어지고 기한을 급박하게 쓰는 거가 다 내 탓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받아치니까 저보고 너무 너만 생각한대요. 그래서
약간 언쟁이 있었지만,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마음이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저것 따지니까 알겠다고 뭐 먹고 떨어지라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추가로 일을 나오지 않아도 그냥 시나리오 일을 한 것으로만 그 돈을 받는 걸로 그냥 마무리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이 사람이 나 가치관이 안 맞고 작품 스타일이 안 맞아서 내가 시나리오 쓰는데 약간 힘들었구나. 내가 아직 프로가 아니어서 이 사람 입맛에 맞춰주는 게 어려웠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돈 가지고 쪼잔하게 구니까 약간 정내미가 떨어지면서 음. 인간에 대한 실망감과 빨리 이 사람을 손절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모로 되게 같은 클라이언트였어요, 진짜. 그 계약서에는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만 있었던 거고 이게 아니요, 뭐 아니요. 계약서에는 시나리오 계약이 있고, 시나리오 쓰는 내용이 있고, 또 뭐 다른 외주 작업이 오면은 뭐 조감독이나 연출자로서 일을 한다. 이렇게 두 개가 사실 각각 그게 있었어요. 각각 계약서가 따로 있긴 했어요. 근데 각각 계약은 따로 해도 시나리오 일이 너의 빈번한 수정 때문에 마음이 바뀜 때문에 늘어져서 이 일을 못하게 됐는데 그 기간을 선 시간까지 추가로 일을 해라.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겠더라고요. 그럼 시나리오 작업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그 프로젝트 비용으로 청구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월별로 월급 맞아요. 프로젝트로서 돈을 받은 게 맞거든요. 이게 계약서 제목이 그 시나리오 작가 용역 계약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로 받은 게 맞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일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이때까지, 어, 이거까지 쓴다?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늘어져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분은 이 계약서가 따로 있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다른 계약서에 대한 이 노동을 너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근데 사람 말에 예. 말씀하세요. 음, 죄송해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그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로서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마치 내가 자유롭게 시간을 쓰면서, 그리고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실제의 업무 수행은 출근을 하기를 원했고, 출근을 해서 자기랑 회의를 하면서 시나리오를 쓰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정말 프리랜서라면은 내가 내 외주 작업이나 다른 걸 원활하게 하면서 그 사람 시나리오 작업도 하고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 실은 제가 출근을 해서 직원처럼 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계약 기간 동안 다른 짓을 하느라 그 시나리오 진도가 늘어진 것도 아니고 너가 원하는 날짜에 주 3일 출근하면서 그 시간 동안 내가 직원처럼 일을 했는데 왜 내가 그 늘어진 거에 대한 그 손해 비용이라고 할까요? 그것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이렇게 따지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에서 반박을 못 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최악의 클라이언트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을 보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사실은 괜찮은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고용해서 끌어가는 결국 자기가 일종의 리더의 자리에서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의 아웃컴이 나올 수 있도록 리드를 해야 되는 건데 결국 그 클라이언트가. 근데 그런 거를 사실 못하는 사람들이 전 최악의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무 감독님한테 20페이지 피드백을 줬다는 것도 너무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음. 본인이 올려준 글을 읽고 이제 어떤 자기가 원하는 방향에서 어떤 부분이 수정돼야 되는지를 핵심만 찝어서 얘기해서 전달해 주고, 그래도 본인이 경무 감독님을 고용했을 때 이 사람의 스타일이나 이 사람 자체가 나랑 잘 맞는지 이런 것도 좀 본인이 보고 나서 이렇게 고용을 해서 뭐 이 사람의 뭐 글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 본인이 평상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그거에 맞춰서 저는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거에 맞게 이렇게 리드를 해야겠다.'라는 거가 돼야 될 텐데, 그런 거를 못하고 그냥 20페이지를 주면서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도 너무 멍청한, 솔직히 전 멍청한 리더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람이. 맞아요. 네. 처음에는 저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냥 뒤에서는 되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쓰라고. 그럴 거면 네가 써. 그냥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별로인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 맞아요, 사실은. 네. 근데 그리고 인간적으로 처음에 만났을 때 그 느낌을 좀 촉을 알면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때는 괜찮았던 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음. 제 사람 본 눈이 알고 보니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나랑 그냥 사적으로 친한 거랑 일적으로 잘 음. 맞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애초에 계약서에 프리랜서 계약이든 프로젝트 계약이든 출퇴근이 명시가 안 돼 있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기간이 늘어난 거잖아요, 감독이 작업한. 기간이 늘어갔으면 추가금을 줘야지. 그 시나리오 계약서에 대한 추가금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그것도 사실 얘기 안 하고. 계약서에는 없었는데 그니까요. 어쨌든 뭐 약간 그런 돈 문제 때문에 잡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뭐 제가 손해 본 거 없고요. 사실 잡음이 아니라 감독님이 싸운 거죠. 나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싸운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경무 감독님의 권리를 지켜주려면 내 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야 되거든. 그건 싫거든. 그러니까는 그거에 감독님이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거지. 잡음이라고 말하기는 전 좀 이렇게 너무 작게 표현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래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는 바로 안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슈가 하루 만에 종결이 돼서 그냥 잘하셨어요. 저는 잘하셨어요. 잡음 정도로 남아 있어요, 마음에. 잘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쓰기 싫은 거예요. 그쵸.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3개월을 더 마주해야 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막 초고를 쓰고 그다음에 재고를 가기까지. 되게 그래서 진짜 빨리 원하는 대로 써주고 빨리 끝내자 이 말을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일기장에 그런 말이 너무 많이 쓰여 있어요. 프로처럼 하자, 뭐 이렇게. 근데 사실 프로라는 게 어딨어. 음. 이미 그냥 돈을 받고 내가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욕해도 되나? 같은 고객을 만나도 내가 프로처럼 뭔가 CS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을 붙이셨던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CS를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약간 얘기가 이따가 나와야 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약간 국내의 분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진짜 갑질을 정말 유독히 국가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너는 나의 앞에서 뭔가 싫은 소리를 하면 안 되고, 그게 약간 사회적 분위기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랑 나랑 좀 안 맞는다. 클라이언트가 너무 막 나간다. 그럼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워요. 예. 미쳤냐고 막 이러면서. 폴란드에서는?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는 더 심하고요. 진짜? 프랑스는 막 물건 던지고 싸워요, 진짜. "꺼져!" 막 이러면서. 네가 나에게 돈을 줘도 나는 물건을 던질 테다. 왜냐면 이게 이제 말이 그렇다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거의 그 정도로 싸우는 게, 왜냐면 어쨌든 우리는 목표가 뭐 '좋은 작업을 내놓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공동 목표긴 하지만, 어쨌든 클라이언트가 나를 고용해서 쓸 거였으면 승희 감독님 말씀대로 네가 능력이 돼야 나를 쓰는 거지. 와. 클라이언트도 능력이 돼야, 자기가 리더의 능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맞는 근데 그게 안 되는 말씀이세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그 앞에서 그냥 대놓고 싸우는 거지 뭐. 저는 혼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니까 난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해야 제가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맞아. 근데, 그 근데 우진 감독님이 음. 말해주시는 게 되게 너무 새롭고, 물론 다른 나라 얘기 맞는데, 다른 세상 같아요, 다른 세상. 네. 저도 되게 이제 외주를 여기저기서 받기 시작한 지가 뭐 어쨌든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근데 많이 마음이 바뀐 게 생각도 많이 바뀐 게 저도 똑같았어요. 돈을 주니까 일단은 돈에 맞춰서 해 주고 빨리 끝내 버리자. 이 더러운 일 빨리 치워 버리자라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돈은 이미 걔가 나를 쓰기로 한 순간부터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그건 일단 제 시간에 대한 권리잖아요. 내가 작업의 결과를 못 내놓고 그만둬도 그러니까 사전 그 금을 착수금을 음, 받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내 시간을 사는 거거든요. 음. 그건 그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개념 없이 구는 거는 다른 얘기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실력이 없어서 중간에 잘렸어. 그래도 돈은 주거든요. 그쵸. 그게 정답이고 그게 이제 맞는 순리에 맞는 건데 그걸 너무 막 "내가 지금 너한테 100 원을 더 주겠다. 나의 개가 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00원으로 되겠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음. 너에게 돈을 주면 너는 내가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한테 좀 약간 무릎을 꿇어. 약간 이런 자세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이상한 마인드네요. 승희 감독님은 어떤 일 겪으셨어요? 자, 이제 그럼 순차를 한번 나눠볼까요? 진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제가 흑화됐던 시기가 2019년이었거든요. 그 전에도 약간의 외주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저런 잘 넘어갔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2019년에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을 만나면서 2019년에 또 제가 사주적으로 좀 힘든 때였죠. 그래서 그런 클라이언트들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 이제 소개로 받았어요, 그 사람은. 근데 이제 소개여가지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대표로 있는 단체도 이제 검색해서 보니까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일단은 근데 그게 벌써 2019년이니까 되게 오래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약간 그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게 좀 가물가물하기는 해요.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그게 한 5분짜리 애니메이션이었고 제가 거기에 스톱 모션까지 넣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3주 안에 끝냈어야 됐어요. 예, 3주에 5분? 예, 스톱 그러니까 모션을요? 예. 그리고 그 뭐지? 3주 안에 스토리보드도 있어야 됐었고 그다음에 컨셉 이런 거 첫 주에 다 썼죠. 그럼 이제 나머지 2주 동안 해야 되는데 아무튼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화가 났던 거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제가 이거 금액은 말 못 하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금액을 대외적으로 얘기했을 때 악용하는 분들이 생길까 봐. 쟤도 저 금액에 했는데 아무튼 진짜 너무 저렴한 금액이었는데 제가 왜 받아들였냐면 아는 분이어서. 아는 분이어서 받아들였고 이 사람들도 이게 적은 금액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에 벗어나는 짓은 하지 않겠지. 사회적으로 좋은 일 하는 단체 대표시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짓은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일단 어떤 상식을 벗어나면 새벽 1시에 카톡을 해요. 새벽 1시에 카톡을 해서 이런 거를 수정해달라 그래요. 아침 5시에 카톡을 해요. 이런 걸 수정해달라 그래요. 근데 이제 수정도 되게 이상한, 우리 가장 많이 듣는 그 클라이언트 최악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초록색인데, 우리 초록색도 되게 다양한 초록색이 있잖아요. 이 초록색 말고, 그 되게 예쁜 초록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눈엔 예쁜 초록인데, 난 그게 무슨 초록인지 몰라. 그럼 색상 코드를 달라고. 그 색상 코드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은. 그러면 그러더니 내가 찍은 초록이 이렇게 그지 같은 색을 고르면 어떡하니. 그래서 일단 언어적으로 워딩 너무 봐.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었어? 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촬영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는데 막 하는 말이 "아니 근데 처음 컨셉부터 내가 들어가려면 언제부터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이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처음에는 자기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도 알고 돈이 적은 것도 알고 있다. 또 감독님 이전에 하신 작품들도 알고 있으니 최대한 이렇게 "잘해 주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더니 뒤로 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초기 컨셉부터 내가 좀 얘기를 하려면 언제부터 끼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초기 컨셉부터 하고 싶으면 1년 전부터 연락을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이제 계속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뭐가 계속 아니야. 예 약간 이렇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왜냐면 본인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나서 돈이 일단 너무 적고 새벽에 그렇게 말도 없이 계속 연락을 하고 지금 얘기 들으셨죠? 작업하시는 분들 아시죠? 3주 안에 그 첫 번째 일주를 컨셉 아트랑 그다음에 스토리보드 잡고 그다음에 스톱 모션을 2주 동안 끝내는데 2주 안에 음악도 들어가야 되는 아! 거거든요. 아, 감독님이 음악도 했어야 돼요? 아니 잠을 안 자도 못 잤어요. 잠을 못 불가능한데? 잤어요. 네. 잠을 못 자고 혼자서 절대 못 너무너무 하죠.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결국은 얘기를 했어요.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하게 다 말해서. 그래서 솔직해서 받아들였고 이런 일 하시는데 그럼 저의 노동권은 생각 안 하시냐고. 새벽에 이렇게 연락하시고 사실은 이 금액의 이 일을 하면 나는 잠을 거의 하루에 3 시간, 4 시간도 겨우 잔다. 그러면 최대한 마감을 맞춰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리고 계속 수정 사항이 오면 "나는 시간을 절대 못 맞춘다." 이 얘기도 해 드렸다. 근데 왜 계속 수정을 얘기를 하시냐. 맞추는 게 그 기간 안에 맞춰서 완성품을 사람들 앞에 틀어야 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 완성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아예 완성조차가 안 되는데 대체 뭘 원하시는 거냐. 이제 그래서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서 좋은 점은 제가 따졌더니 그런 말도 했죠. "이 돈을 받아서 솔직히 말하면 적은 돈인데 아는 분이라서 받았고 이 돈으로 나 병원비로 다 쓰게 생겼다."라고 막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부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이게 뭐지? 약간 돈도 줄 때 "쪼끔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작업이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돈도 넣어 주시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러니까 그래 바뀔 수 있는 여지에 있는 사람은 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제일 나쁜 놈이었어. 나중에 좀 더 많은 사람 겪어 보고 이렇게 바뀔 여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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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영역에 들어가지만 그래도 약간 '선함과 나쁨의 그 보더라인에 있다.'라고 쳐주긴 했어요. 아. 근데 그 그렇게 번째 면으로 만났을 때는 안 이상했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만났을 좀 때는 까일 때 괜찮았어요. 있잖아요. 만났을 때 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만났을 때는 굉장히 감독님 전작품도 봤고 감독님이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점점 태도가 바뀐 거는 작업이 진행되면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작업이 처음에는 막 괜찮다고 이제 다 좋다 하다가 점점 이게 태도가 바뀌면서 저도 '아 이런 식은 아닌데.' 라는 게 된 거죠. 처음엔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 줬어요. 왜냐면 그쪽도 약간 이렇게 마치 괜찮은 것처럼 해서. 근데 이제 진행되면서 그래서 그랬고 또 이게 첫 번째였어요. 네. 이거를 겪고 나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 너무 힘이 들었고 뭐에 힘이 들었냐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인데 '나를 고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도 사람이 바뀌는구나. 음. 나의 노동권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 일을 그딴 조건으로 했을 때 내가 망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단체를 운영할 때 생기는 어떤 목적 달성과 나의 어떤 성과를 위해서라면 나의 노동권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사실 좀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많이 약간 다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계기가 됐어요. 정말 무조건 입체적이다. 그쵸. 맞아요. 입체적이죠. 맞아. 내가 그리고 어. 나서 두 번째는 좀 굉장히 재밌는 피드백을 들었죠. 일단은 그분들도 저에게 연락 오셔서 평상시 작업 알고 있고 그 스타일 좋아한다. 그거대로 작업을 해 주셔라." 그리고 페이나 조건은 좋았어요. 이건 애니메이션은 아니었어요. 일러스트 같은 이제 정적인 이미지 하나를 딱 만들어 내는 거였는데 근데 처음에 어떤 걸 좋아하실지 모르니까 왜냐면 저는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컨셉에 따라서 막 스타일을 좀 바꾸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뽑아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느낌상 이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왠지 좀 약간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뭐 하는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이제 몇 개 있잖아요. 뭐지? 그걸 뭐라 그러죠? 처음에 이렇게 프로토타입 죄송해요. 제가 자꾸 영어만 써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니까 이해할게요. 당연하죠. 이게 언어 버튼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버튼이 맞아요. 빨리빨리 이렇게가 잘 안 돼요. 한국 버튼, 스위치가 영어 버튼이 단추. 맞아. 단추. 맞아. 단추가 빨리빨리 이렇게 전환이 안 돼요. 맞아. 그래 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몇 개 해서 이렇게 드렸더니 이러면서 제가 왠지 이건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일단 이거는 드려 볼게요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이게 제일 좋은데요?" 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제가 평상시에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제 스타일을 좋아해서 연락을 해 주셨고 그래서 평상시 제 스타일대로 했던 건 아니었고 좀 그냥 이렇게 새롭게 시도했다기보다 사실 그거는 제가 그냥 손 풀 때 쓰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할 때 쓰는 스타일.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런 스타일로 계속 좀 뽑아 봤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게. 몰라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진짜 예. 싫다. 자기가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모르는 클라이언트들이 사실은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다 그러니까 공통점이죠. 말로는 이 사람에게 맡길게. 근데 이 사람한테 맡기지만 맡기지 않아 사실은. 믿지도 못해. 믿지도 못해. 맞아. 예. 그래서 거의 한 믿음이 달을 없어. 계속 프로토타입만 뽑아냈어요. 그럼 저는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엎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엎어졌냐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손승희 감독님 우울증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미친놈 아니야? 세상에. "우울증이 있어서 이런가? 너무 우울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결과를 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없어졌는데 그럼 저는 사실은 한 달 일한 거에 대한 거라도 돈을 주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또 역시 대외적으로 또 좋은 일 하시는 분들.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은 아니었는데 업계 아. 쪽에서 괜찮은 평을 가지신 분들이었거든요. 아이고. 예. 제가 근데 아무튼 나만의 그것으로 가지고 가겠어. 그리고 나서 아무튼 그렇게 끊고 나서 근데 저는 우울증이 있으시다면서요? 그래서 그런가 그림이 너무 우울해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서 거기에 너무 충격받아서 돈 달라는 말도 사실은 못 하고 이 사람들하고는 상대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아예 끝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충격이었던 것도 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노동 조건 이런 것보다 사회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계속 깨닫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거에 제가 계속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까 대외적으로 평가가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를 계속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있는데 진짜 아니 할 하시고 말이 있는 없다. 그런 인신공격은 재밌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저는 대박이다. 이거는 저랑 우진 감독님이랑 같이 겪은 건데요. 저랑 우진 감독님이랑 그게 언제야? 2023년도에 같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프로젝트 소재까지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맞아요. 못 하고 장르만 얘기하겠어.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쪽이었어요. 네. 저는 사실 그분들을 따라서 어떤 특정 지역에까지 이제 방문을 해서 막 이렇게 사전 답사까지 하고 막 이제 막 그런 아무튼 시간을 좀 많이 보냈는데 고생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진 감독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재밌는 게 뭐였냐면 이게 프로젝트별 돈을 받아도 1년 정도 가는 일을 받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거는 최저임금 그래도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계속 안 됐었죠. 내보면. 예.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은 맞춰 달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네. 경무 감독님은 오늘 깍두기여서 금방 나가보시면 돼요. 이후에 경무 감독님이 왜 아무 말씀이 없냐 그러면 막 우리한테 화가 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얘기 들어가세요. 오늘 하루 어, 마무리 잘하세요. 끝까지 그런 말이 없었다. 음. 네. Anyway, 네. anyway 다시 돌아가서. 음. 근데 저는 사실 그분하고 통화를 했고 그래서 우진 감독님은 그분하고 통화까지는 안 하셔서 사실은 이제 우진 감독님이 이제 막 들은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난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 어떻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돈 많이 주면 나 감독 타이틀 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 맞춰주면 감독 타이틀을 달래가 본인이 감독도 아니었어요. 본인은 PD였어요. 근데 그 본인이 앞으로 하는 일에서 사실은 커리어에서 감독 타이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감독 타이틀을 주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생각도 너무 그지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랑 합의서까지 써야 됐었어요. 예 나중에 맞아요. 법적으로. 예 법적으로 합의서 이게 돈이 좀 얽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프리 프로덕션이죠. 그거를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돈을 받아내야 돼서 그럼 받기는 했어요, 네 결국에? 받긴 받았어요. 결국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말장난 쳤어요. 합의서 쓸 때 계속 말장난 쓰고 저희가 약간 저희가 그 뭐지? 프리 프로덕션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안 줬을 거예요. 왜냐면 안 주려고 작정하고 처음에 말을 걸었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막 "나는 이 프로젝트 꼭 해야 된다." 그래서 "감독님들 막 이렇게 해서" 아니 하시긴 하시는데 "주실 돈은 주시고 하셔야죠."라는 거죠. 그죠? 저는 사실 이제 그분이랑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는 안 했지만 저희가 줌 회의를 몇 번 했잖아요. 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갈 때까지 갔을 때 그분이 소리 지른 게 아직도 귀에 생생한 게 그럼 소리 질렀어요. 나 그건 기억 안 나. 그분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아니 감독님들은 이거 하면서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맞아, 맞아, 식으로 맞아, 맞아. 갑자기 그냥 얘기하는 도중에 근데 저희가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시작을 하면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 맞아. 하잖아요. 근데 마치 저희가 이거는 그냥 곁다리로 하고 이 프로젝트도 하고 저 프로젝트도 하고 그렇게 1년 동안 다른 거를 하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를 그래서 듣는 누군가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시는 어떤 분이든 간에 만약에 "이 일 말고 다른 일도 하니까 돈 좀 깎아 주세요."라고 말하는 클라이언트는 미친 건 거예요. 왜냐면 그 일은 그 일이고 이 일은 이 일인 거예요. 다른 문제인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프리랜서라는 게 되게 큰 무슨 막 저희의 뭐 프리빌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같은 맥락으로 프리랜서니까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잖아요. 진짜 무슨 개소리세요 이게. 프리랜서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하기 시작해서 눈 감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의 워라밸이 망한 그런 케이스인데 대부분 다 이렇게 살고 계시고 근데 그거를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이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네가 그냥 돈에 미친 애들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 놓으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제일 어이없었어요. 저는 사실은 나중에 그분이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되는 게 너무 특정이 돼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게 또 약간 마치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후세에게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남겨주고 막 이런 거 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또 이런 인터뷰를 대외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우리도 후세거든요. 근데 우리의 노동권은 나의 시간, 나의 체력, 나의 건강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맞춰주면서 후세를 위해 뭔가 하고 싶으시다고요? 후세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으시면 최저임금부터 맞춰주세요. 벌써 근데 더 맞아요. 웃긴 거는요. 제가 지금 경력이 10 년이 넘었는데 10 년이 넘은 사람이 최저임금 맞춰 달라고 말하는 이 업계가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깐요. 어. 음. 말이 안 되는 거죠. 비상식이 계속 통하는 거죠. 그쵸. 10년이 넘어서. 예. 그리고 마치 여러 가지가 참 있는 것 같아요. 막 처음에는 스타일 좋아해요." 이러면서 막 존중하듯이 하다가 나중에 갑질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 태도도 참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약간 태도 전환도 이상한 것 같고
맞아. 패턴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아 너무 좋아요." 이러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내 스타일이 좋아서 온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맞출 수 있는 게 나니까 이렇게 온 경우가 너무 티가 나. 근데 그래서 이제 맞아. 그래도 예 좀 저를 우쭈쭈 해야 작업을 할 것 같으니까 "아 작업 스타일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냥 "아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는 "아 이게 됐고요." 그냥 원하는 거 빨리 말씀하시라고. 음. 다 진짜 그쵸. 근데 저 두 분 누구 얘기하는지는 대충 감은 가는 것 같고. 맞다. 희lin감이 좀 그때 알고 있어. 얘기했어요. 알고 있어. 응. 맞아. 근데 그분 처음 제가 딱 전화 왔을 때 그 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도 어쨌든 괜찮겠지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듯이 딱 '아 이거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감독님들한테 그 얘기를 좀 했던 것 같고, 물론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외주를 받아서 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교육계 쪽에 잠깐 있었다 보니까 굳이 받을 이유도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글도 쪼끔 쓰긴 했지만 노동 착취를 또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언트한테 당했던 것 같아서 그 썰을 좀 풀어 볼게요. 저도 아는 사람의 지인분이어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됐죠. 믿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일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맨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늦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를 자존감을 그냥 아예 그냥 바닥으로 내리꽂는 말들을 매일매일 하는데, 그게 되게 그때는 자연스러웠거든요, 그 상황이. '아 내가 늦어서 그랬지. 내가 잘못했지.' 이러면서 자책을 되게 많이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 한 형식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를 꿰었던 말이 뭐냐면, 이거는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은 게, 내가 일단 돈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거기서부터 자기가 좀 판단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계약서를 그때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딱 들었던 말은 "1,000만 원을 이거를 샘플을 만들고 나면 1,000만 원짜리 프로젝트야. 그거를 너랑 하고 싶어."라는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혹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 이거를 일단 만들고 나면은 1,000만 원짜리 일을 내가 수주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남는 거는 나는 멘탈은 털렸지. 샘플은 샘플대로 해서 넘겨줬는데 돈은 하나도 받은 거 없지. 왜냐면은 같이 기획 투자를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돼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거 없고 나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못 믿겠고 그렇게 그 일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일을 시작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약조하는 사람들 꼭 있거든요. "이거를 하면 뭘 해줄 거야. 이걸 하면 돈을 나중에 어떻게 줄 거야." 이런 거 절대 믿으면 안 되고, 계약서를 쓰든 성금을 받든 뭐 착수금을 받든 뭔가는 정확하게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은 '자기가 당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근데 물론 그 상황이 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책감이 되게 들었던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그런 일을 또 겪고 나니까 너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 업계에. '와 나는 이런 식으로 일을 못 하겠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착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그리고 맞아. 심지어 알던 분의 지인이야.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좁은 업계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힘들었던 한 해를 보냈어요. 그게 저도 2019년이었던 거예요. 어. 음. 2019년이 뭔가 마의 해였나 보다. 유니버스. 그랬답니다. 근데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렇게 약조하는 거는 진짜 믿으면 안 되죠. 근데 거기에 그게 솔깃하게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 말을 그렇게 잘하잖아요. 맞아, 그 맞아. 그니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맞아. 사람을 통해서 하셨으니까 '약조가 진짜 이루어지겠지.'라는 맞아. 생각이 드시죠. 맞아.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된다. 맞아요. 그 뭐지? 해외라고 해서 그런 이상한 놈들이 없는 건 아닌데 진짜 말도 안 되는 돈 주면서 이거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좀 덜 치사하게 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내가 거절을 못하게 계속 치사하게 말을 만들어서 막 이렇게 사탕 발림을 계속하면서 너 진짜 말 그대로 감독님 당한 것처럼 가스라이팅까지 해가면서 네가 잘못된 거야. 이게 맞아 하고 어떻게든 뭔가 사람을 좀 가지고 놀라는 게 있는데 같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일을 받았을 때 여기서는 아 저는 그걸로 못하겠다 그러면 되게 포기가 빠르게 그래요 이러고 그냥 가버리니까 이 나쁜 놈이 있어도 거르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그냥 전반적으로 영상 쪽에 영상 영화 쪽에서 일을 하다가 느끼는 거는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믿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음. 진짜 물론 여러 가지 일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저희가 바닥도 좁기도 하고 이게 바닥이 우리나라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말은 진짜 많이 돌고 그러니까 이제 건너서 얘기를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 진짜 별론데?' 했던 사람도 많고 생각만큼 별로가 아니었던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일할 때는 진짜 내가 겪어 봐야 사이코 아니고서는. 이번 달도 재밌게 들어주셨나요? 저희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1시간을 모든 것을 담지 못해 다음 편에 이어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중간에 사라지신 경무 감독님이 돌아오시고요. 또 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우리 애니메이션 감독님들의 이야기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하운즈투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